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2025년 행정사 1차를 대비하자. 그래서 2024년도 자, 기출문제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죠. 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 1차 행정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출, 2024년도에 대한 기출과 그다음에 이제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에 대한 파악을 해서 문제를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이왕이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까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오답 처리 이렇게 한다. 이거를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풀이만 해서도 좀 안 되고요. 적절하게 같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쟁점은요. 통치행위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개념. 자, 정치적 성격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다. 그죠? 남북 정상회담 뒤에서 이따 판례를 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하라 말아 할 수 없죠. 또 국군이 자 이라크,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그죠? 파병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러한 성격의 국가기관 행위는 자 사법심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외되는 행위, 이것을 통치행위입니다 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그래서 오토마이어는요, 자 통치행위를 입법 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다 라고 명명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설과 긍정설인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통치행위를 부정할 수 없어요. 긍정설입니다. 다만 자제해야겠죠. 사법심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반적 견해다. 자, 통치행위는 그러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설과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이 있어요. 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권력분립설 당연히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내재적 한계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그다음에 통치행위는 자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권의 포기가 된다면 헌법상 원래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통치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 중요하겠죠.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둘 다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인정해요.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통치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만 자 이거죠 뒷부분 통치행위의 개념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통치행위에 대한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누가? 사법부만이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에서 의원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고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서도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조문이죠. 다만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 주체는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 사법부한테 있다. 다만 통치행위에 대해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헌법적 가치, 즉 비례 원칙, 국민주권, 정의의 원칙, 헌법적 가치에 구속돼야 된다. 자, 재밌는 사건이죠. 2024년도에서도 관련된 사건. 자, 대북 송금 사건이요. 자, 사안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갑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 사업자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경제 협력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수억을 북한 측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협력 사업을 시행했다. 수억이라고 써 있지만 당시에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현대 상선이 북한 측 북한이 지정한 어떤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라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데 얼마를 송금했냐? 2000년도에 6,400억 정도를 송금합니다. 그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조 단위에 대한 어떤 블랙머니죠.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주도하던 국가정보원장은 정상회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갑의 경제협력 사업을 도우면서 관계 은행장에게 환전도 해주고 대북 송금 편의를 제공해라. 이걸 지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갑과 함께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갑에게 밀려 탈락되었던 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갑의 협력사업 승인 취소할 것을 청구했고요. 거부되자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하였다. 이에 대해서 갑은 본안 전에 항변에서 대북 송금 행위와 협력 사업은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 따라 비롯된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라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정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사안이에요. 이에 대해서 쟁점은 일정한 이 협력 사업을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행한 것이 통치행위에 속하는가? 통치행위 경우에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뭐라고 봤죠? 우리 판례? 결론을 기억하자.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안이에요. 자, 현대 상선. 이때 대표가 누구죠? 돌아가신 분. 2000년도에 그 정몽원이죠. 정몽원. 자, 어쨌든 북한이 지정한 아시아 태평위원회 계좌에 송금을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승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봅니다. 우리 판례 뭐라고 보냐?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 이게 뭐다? 통치행위긴 한데,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 맞아. 다만 이게 협력사업이잖아. 이거는 부수적 행위다 이겁니다. 이 협력사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아니고 이를 성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도움을 좀 받았다. 국정원의 도움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이건 사인의 행위에 불과해. 그래서 통치행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소위 유죄야. 유죄야. 지금 이게 지금 사실관계 좀 파악을 해봤는데 4,500만 달러를 보냈네요. 네, 4,5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 사인의 행위로서 징역, 유죄. 그래서 자살했다. 자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 이렇게 그죠? 언제는 대북 협력 사업도 마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쉴드를 쳐줄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 대북 협력 사업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아요. 소극이다. 소극. 그래서 자, 이 부분 쟁점들 보시지만 요걸 봐야 돼요.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자체는 자,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통치행위에 부수한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똑같습니다. 협력사업 자체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아니다. 통치행위 자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 시 집행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는 자 관련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걸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갑의 협력사업은 남북 정상회담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의 법률,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환전해서 대북의 달러로 바꿔서 대북 송금 6,400억 이상을 송금했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죠.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판례 입장이에요. 자, 우리는 객관식을 준비합니다. 자, 통치행위에 대해서 주요 사례를 정리해야 된다.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법심사가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 모두 다 부정되는 건 아니다. 다음에 첫 번째 사법심사 가능성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남북정상회담 왜다? 이건 사법심사 가능성이 부정되는 건 말 그대로 통치행위다. 따라서 사법심사 행위에 사법심사 가능성 부정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다음에 외국으로 국군 파병 결정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한 나라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통치행위다. 따라서 사법심사 가능성 부정됩니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2번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되는 거예요.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협력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북송금행위 판단되죠? 판단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도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경우 이런 경우는 법원이 판단해주죠.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인지 여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같은 경우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경우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의 문제 이런 경우도 성격 자체는 정치적 성격이 인정이 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성격은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우리 판례 뭐라고 나왔죠? 이것만으로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 통치행위. 그래서 사법심사에서 대상이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자, 디귿 보세요. 통치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법원 입장이고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죠? 통치행위의 부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어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환전해서 그죠? 북한의 그 송금한 행위 자체는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왜?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자, 기억, 디귿, 리을 맞고요. 자, 니은도 대통령의 서운 취소 자체도 우리 판례는 서운 수여 행위와 다르다고 봤습니다. 자, 서운 수여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정치 성격을 띠지만 서운 취소는요
서운 취소는 법에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 그 상훈법, 그죠? 상훈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 서훈 수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해서 취소하는 행위. 예. 이 서훈 취소는 서훈 수요의 경우와는 좀 달리 이미 발생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법치주의 원리와 기본권의 보장,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죠? 기본권의 보장, 법치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훈 취소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이렇게 나왔어요. 사법심사를 자제 이런 단어 썼거든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그죠?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더라. 이러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자제설 입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를 썼거든요. 사법심사 자제.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그 PDF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행정법이고요. 자, 쭉쭉 보시면 돼요.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 체크, 요거 체크. 비상계엄 선포. 요거 외국에서 군대 국군 파견이요. 자제하는 게 사법 헌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다가다. 왜죠?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당부, 그죠? 요거는 사법심사 부정되지만,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요거는 이제 부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즉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긴급재정 경제명령, 요거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요것도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을 정리하고요. 어떻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자료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소정의 금액, 아주 저렴한 소정의 금액만 받고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문제풀이라고 봐요. 지금은 이론에 집중하지만 점차적으로 문제풀이의 비중을 나중에 시험 닥쳤을 때는 거의 90%, 100%, 99%, 100%는 아니고요. 문제풀이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죠? 쇼터디만 돌리시면 돼요. 쇼터디로만 문제를 푸시면 객관식 1차, 주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정리하고 쇼터디, 즉 백지 메모장이 있거든요. 계속 쓰시면 실전에서 챗 GPT처럼 답안 작성이 쩌르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